저는 일단 우리 당에서 대표적으로 격차를 청년들 간의 이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논의하여야 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정책에 대한 대표적 두 가지 정책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회적 이제 멘토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자립 전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입니다. 서울의 경우 자립한 1,700명 중 418명이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기준 자립 지원 전담 인력 1인당 담당 사례 관리 대상자 수는 평균 63.4명입니다. 63명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도움이 꼭 필요한 위기 상황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일수록 법적인 보호 태도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사례관리가 퇴소 후에 기간 간할 자립전담기관으로 의뢰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진 뒤에야 대처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2021년 11,397명이고 이 중 2,299명은 근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 진학 또는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수는 53.4%에 불과하여 무업 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립 지원 제도의 공백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20대를 벗어난 청소년이 정부의 각종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자격 요건을 판단한 후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서비스 신청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도 마련과 적극성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한 자립 성공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퇴소 이후에 사례 관리가 시작되는 것은 연락 두절과 같은 상황 등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사전 탐색을 통해 퇴소 이후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은 영국의 개인 상담 시 지정 제도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사회적 멘토 또는 사회적 부모 제도라고도 합니다. 영국의 개인 상담사는 공동 부모의 개념입니다. 공동 부모 역할이란 지방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돌봄과 보호를 받는 보호 대상 아동 및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보호 대상 청소년 자립 계획 수립은 청소년이 만 15세가 되면 개시되고 16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계획은 자립준비 청년이 21세까지 최소 6개월마다 검토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자립 계획에는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학업 지원 또는 취업 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립준비 청년의 재능과 희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자립준비 청년의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그의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지 마련과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의 경제 운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역시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를 역시 매우 책임지게 될 지방정부가 대상 청소년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지를 마련했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거지 신청, 선택 등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소 이후의 역할은 개인 상담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자립준비 청년과 연락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연락이 닿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닌 자립준비 청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자립이라는 종국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영국에서 보호 종료된 18세 청소년의 95%는 정부와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21세에 해당하는 자립준비 청년과 연락이 닿고 있는 비율은 90%로 우리나라의 자립수준 평가 대상자의 연락 두절률 20.2%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책은 위기상황 원스톱 긴급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 정책 중에 상담복지 지원 원스톱 서비스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하는 정책인데요. 일단 주거 위기, 고용 및 경제 위기, 그리고 시험 심리 정성 위기, 그리고 건강 위기, 그리고 범죄 피해 위기, 그리고 생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콜센터나 SNS 신청, 그리고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이제 관계기관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례 관리를 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건강 위기에서 현황을 보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 57.7%입니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아질수록 자립수당 대상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이 많았고, 건강보험료 체납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리고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정서 위기는 보호종료 아동의 50%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3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위기로는 보호종료 이후 숙박시설이나 친구 지인의 집, 그리고 구금시설, 노숙,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 영구적인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경우는 20.6%,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 10명 중 2명 정도가 치약 주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계 위기는 보호종료 아동의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79만 원이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직장 가입자일수록,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월 평균 생활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채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보호종료 4, 5년 차에는 각각 34.3% 그리고 34.5%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채는 범죄 피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곤 상황으로는 올해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 청년 9,958명 중 4,08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4.8%의 8.5배 수준입니다. 이만큼 자립준비 청년에서도 음지에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 의원님은 보호 종료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3년 됐습니다. 예.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는 각각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영역에서의 상징적인 분들을 어렵게 비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들은 그렇게 하나로 깔때기처럼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각각의 대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큰 담론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좋은 공약을 만들고, 그러실 거죠? 그리고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윤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열정과 의욕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